안녕하세요. 부동산 알려주는 김아이TV입니다. 요즘 내 집 마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이 간절하지만 특히 신혼부부들에게도 어려운 숙제인데요. 그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제도가 2020년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먼저 특별 공급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에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 공급과는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신고일로부터 7년 동안 신혼으로 인정해 줍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요. 입양 자녀도 당연히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가 됩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학부모 가족이나 태아를 가진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재혼도 신혼으로 인정되지만 전 배우자와 다시 재혼을 했을 경우 이전의 혼인 기간까지 전부 합산해서 계산됩니다. 이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유무가 기준이 되겠죠?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기회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는 조건은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청약 신청자 본인, 즉 당사자와 배우자,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까지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 여기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가 포인트입니다. 계속하여 무주택이셔야 해요. 만약에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내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더라도 청약하실 수가 없습니다. 즉, 혼인 신고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유주택자였다면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제외됩니다. 만약에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계신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합니다. 이번에는 대상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의 규모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해당되는데요.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됩니다. 즉, 9억까지만 특별 공급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약 25평 정도 됩니다. 실평수가 대략 25평 정도니 서비스 면적 등을 포함하면 우리가 아는 34평대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총 공급되는 주택 중에서 민영주택은 20%, 국민주택은 30%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0% 범위 안에서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약통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6개월 이상, 6개 이상 납입, 민영주택의 경우 6개월에 예치금 기준 금액이 납입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청약 자격은 크게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갖추면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요. 소득 기준의 경우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적용됩니다. 월 평균 소득 역시 특별공급 심사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 이 소득 기준이 맞벌이 부부들을 참 힘들게 합니다. 집을 사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연봉을 늘려두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되니까요.
지금 모순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소득 기준 때문에 신혼 특공도 금수저 백수 부부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이 소득 기준이 맞벌이 부부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다 보니 청약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부부 중에 한 분은 연봉이 낮은 곳으로 이직을 하는 지금 이런 케이스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를 넘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맞벌이의 경우 120%. 요즘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이 맞벌이인 걸 감안하면 3인 가족 맞벌이 평균 666만 5,980원이어야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이 되네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영주택과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30% 이하입니다. 자산 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자산 기준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자동차의 금액입니다. 이번에는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의 경우 혼인 관계 중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또 임신과 입양 자녀를 포함하고 재혼을 하셨다면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와 입양 자녀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한 부모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순위입니다. 2순위를 보시면 1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신혼부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됩니다. 자녀가 있어도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에 해당됩니다. 다음 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입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서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만약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과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급의 경우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 자녀 유무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산정의 경우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순위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자가 유리합니다. 미성년 자녀 수도 같다면 추첨을 통해서 선발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오늘은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취지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현실적으로 청약을 하고 계시는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 혜택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소득 기준을 맞추는 게 너무 까다롭고 자녀가 없으면 불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정보와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